나의 결혼 생활. 어쩌면 아이들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틴 시간들이었다. 정서적, 언어적으로 오랜 시간을 길들여진 채로 살아오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경제적으로 묶여 있었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그나마 지니고 있던 작은 꿈마저 잃어가는 순간들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를 찾고 싶어. 내 안에서 숨죽여 있던 또 다른 내가 외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여자로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차마 할 수 없었던 이 이야기, 차마 꺼내지 못했던 아픔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그것이 더 이상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는 방법이기에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며 잃어버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길이기에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모든 여성들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같은 답을 할 수 있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당신이 정말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었나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은 윤호북스에서 출간한 아인잠 작가의 내 인생에서 남편은 빼겠습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복된 부부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아내. 이대로 인내하기보다 다시금 행복하기를 선택한 순간 결혼이라는 틀을 부수고 세상 밖을 향해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 13년 차에 조론이라는 것을 선언한 작가는 그 후 많은 변화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엔 남편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큰 목표가 생기면서 자신의 독립과 자립의 희망을 전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처갓집은 남의 집.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 해에만 남편이 처갓집 제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막상 친정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작은아버지께서 나서서 말씀하시기를 결혼한 손녀 사이가 처음 참석하는 제사인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술 한 잔 올리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녀 사이에게 술 한 잔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며 부담 갖지 말고 한 잔 올리라고 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느끼기에 분위기는 괜찮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뭔가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봤던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얼굴이 불고락푸르락해서는 마지못해 절을 올렸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못해 화가 애매해지더니 작은아버지께서도 내심 당황하는 눈치셨다. 작은아버지께서는 변명하시듯 의뢰 이렇게 하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겸연쩍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했다. 내가 왜 남의 집 제사에 절을 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해인지 다음 해인지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남편의 매형이 절을 올리고 술을 올리고 제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래서 매형이 와서 제사를 주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내가 하긴 싫은데 남이 하는 건 괜찮다는 심보인가? 나 참 기이한 경험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처갓집을 남의 집이라 표현한 그와 이상하리만치 사이가 벌어져 갔다. 마음에도 없는 처갓집에 마음에도 없는 아내에게 남들처럼 하라고는 말 못한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지상정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언행만 갖춰도 상대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기분은 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최소한 그런 삶의 모습도 없다는 것, 참 쓸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뭘 기대해야 할까? 내 욕심일까? 참 흘린 3번이면 싸움도 면한다. 게으른 남편과 살다 보면 자꾸 나를 포기하게 된다. 내가 포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성격이었나 싶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세 남매 등굣길이 걱정되었다. 집에 우산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산을 사둔다는 걸 근래에 비가 오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하필 비가 오는 날 우산이 2개밖에 없는 날을 맞닥뜨렸다.
누굴 탓하리. 미리 준비해놓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등교하는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우산을 들려보내고 나니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할 막내가 걱정이었다. 가까운 이웃에게 바쁜 아침부터 우산을 빌리기가 여의치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가 퍼붓지 않고 보슬보슬 내리는 정도로 잦아들었다는 점이다. 그 시간 남편은 아침 9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회사에 가지 않고 누워있다. 출근을 늦게 한다고 했다. 마침 잘 됐다 싶어 막내를 유치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계속 누워있다. 대꾸도 없이. 유치원에 좀 데려다주면 좋겠어요. 어서요. 지금 출발해야 해요. 밖에 비가 오고 있고요. 우산이 없다고요. 두 번, 세 번 말해도 계속 누워있다. 그가 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 누워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 방에서는 냄새가 풀풀 났다. 씻지도 않고 노고지리가 오지는 아침나절에 아빠가 드러누워만 있다. 대꾸도 않고 아이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 이불 속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일단 아이에게만 우비를 입히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이를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 싸우긴 싫은데 싸우진 않겠지만 내 의견을 말할까 말까. 나는 그냥 많은 쪽을 택했다. 말해봤자 대꾸도 없을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어머니도 어찌하지 못하는 완고한 남자가 내 말에 달라질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부지간에 각자의 습성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비오는 날 아침 아이를 데려다 줄 줄 아는 그런 배려는 아빠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해가 중천했던 시간에도 내 남편은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있다. 밥 먹을 때만 나와서 앉아있거나 그마저도 않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 사람 같다. 그 점을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필 그게 내 남편이어서 몹시 안타깝고 절망스럽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잃지 않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는 알까?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 꼭 내 앞으로 비상금이 있어야 해. 필요할 때가 생겨. 명심해.
결혼 초 아는 지인 한 분이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비상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기도 여의치 않았고 생활비는 항상 모자랐으며 고정지출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국민 최적 생계비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항상 마이너스인 생활 속에서 비상금은 어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옷이나 내게 필요한 화장품, 속옷, 양말까지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가 많았다. 자구책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와중에 끊임없이 일을 했다. 부업으로 이런저런 여유가 생기더라도 그 돈은 고스란히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에 나는 늘 적자였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이렇게 살고 보니 지금까지 내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나를 향해 버는 대로 족족 쓰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비상금이 있어야 자유가 생긴다. 어디로든 떠날 수 있고 하다못해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를 산다거나 배운다거나 또는 투자할 수도 있다. 삶에 대한 만족 지수가 바닥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를 탓하랴? 다 내 탓이다. 모든 가정의 경제 상황, 부부관계가 나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개미처럼 일하는 아내들의 경우 자신 앞으로 어떻게든 비상금을 만들어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것이 언젠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의 여비가 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피처가 될 수 있으며 궁핍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도 한다. 돈 없으면 서럽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궁지에 몰려도 싸울 무기가 없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 그것이 비상금이다. 내가 택한 두 번째 인생. 이혼, 아니, 결혼. 아니고, 독립하면 뭐 먹고 살 거야? 먹고 사는 일. 독립을 위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이다. 왜냐하면 내 한 몸 거저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겁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심이 키워졌다는 사실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생활에 맞게 연명하는 노하우를 익혔다. 그래서 나는 독립이 신나고 기대된다. 인생은 셀프고 생활은 실천이다. 독립은 충분히 쟁취할 만한 힘이 있는
내게 주는 행복이고 목표다. 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 편하게 말씀하신다. 심지어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남편 비위 하나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응? 아들 고이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아내가 그 귀한 아들 마음 하나 편히 못해주면 곱게 보이겠니? 신혼 때 못 모르고 하신 이야기다. 어느 정도 내막을 아신 후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나의 행복을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더 솔직하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네, 그 남편 비위를 도저히 맞추지 못해 그만 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못해줘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턴 나는 내 비위부터 맞추고 내 마음부터 편해야겠어요. 나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꿈도 이뤄야 하고 사람답게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왜 남편 비위 맞추고 속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건데요? 왜 나만?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설령 부족했어도 내 능력은 딱 그만큼이에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해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고. 목이 터지게 외치고 싶었다. 그래서 독립한다. 그게 내가 선택한 다음 인생이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해 나만 가질 수 있는 스펙과 용기,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내 앞에 놓인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 결혼 생활은 용기 그 자체고 꿈이며 산 역사다. 말할 새 없는 눈물의 나날이었지만 분명 울기보다는 더 많이 웃었고 전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 그 하루하루가 내게는 삶의 기회였음을 뒤돌아 생각해 본다. 이제야 나는 완전히 성장했고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